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기존 주택을 피해야 되는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두 가지 변수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입주 물량, 하필 유난히 적어요. 모든 연구소의 내년 집값 상승 전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는 어제 영상에서 달아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바로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큰 변화가 나타날 건데,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 건가는 물가와 연동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화는 입주 물량과 기준금리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경이 이 두 가지가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어제하고 오늘 물가 관련 소식 세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주요 경제 전망, 세 번째 오미크론발 금융시장 변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소식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9.6%가 발표됐어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지수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층 인상 요인을 볼 때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해요. 자, 시장 전망치 9.7%보다 낮았지만 9.6%,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인데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한번 쫙 봤더니 또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13개월 연속 상승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층 인상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PPI가 이제 치솟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로 지금 정부가 비상이 걸렸는데, 앞으로 수요 급감 이슈가 없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금토위가 있는데 12월 31일 날 CPI 발표된 거 보고 아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것이 지금 유력한 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품목이 문제가 됐을까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품목별로 봤더니 석탄 및 석유 제품이 무려 전년 동월 대비 92.8%로 공산품 상승세를 주도를 이끌었습니다. 화학제품 18.8%, 1차 금속 제품이 38.5%로 이게 원자재발 급등 상황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축산물도 18.5%가 급등하면서 농립수산물 쪽에 상승을 이끌었고요. 서비스 요금은 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전력가스, 수소 및 폐기물에서 8.3%로 공공서비스 가격 요금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전망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 초부터 5월 4일부터 한국은행 스탠스가 바뀔 거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환율 부분과 유가 부분을 봅니다. 1년 전과 대비해서 어떤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환율이 1년 전에는 워낙 강세였다가 지금 워낙 약세로 전환이 됐죠. 또한 1년 전에 유가가 40불대였습니다. 지금 68불대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비교해서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통계상 그것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또는 연구기관들이 내년부터 물가 안정을 전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40달러대하고 70달러대하고 비교하다가 70달러대에서 80달러대, 70달러대랑 비교해보면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것처럼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전망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앞으로도 70달러대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022년 정부의 경제 전망 발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이때 발표된 주요 경제 전망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3.1%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4%야 워낙 이례적인 거니까 3.1%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4%보다는 다소 낮은 2.2%를 기록하는데,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떨 때 올린다 말씀을 드렸죠. 경제 성장률이 3% 내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 장기적 유지될 때 금리를 올린다. 자, 이 전망이 맞는다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할 것이고, 지금 시장의 전망대로 1.5에서 1.75%까지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정부의 이런 전망은요, 11월 달에 발표됐었던 한국은행 전망보다 다소 더 포인트를 높였습니다. GDP 성장률은 3.0이었는데 3.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이었는데 2.2%로 더 높였다는 거죠. 자, 동시에 정부는요, 내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공서비스 요금 억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물가 방어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키로 했고요. 난방용 가스 요금도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의 유류세 인하 기한 역시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 시기에 분산을 시키겠다. 이게 어떤 뜻이냐? 아까 내년 7월 정도 되면 유가 급등의 기저 효과가 없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1분기나 2분기 올리는 것보다 내년 3, 4분기에 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물가 인상의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린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물론 선거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오미크론 확산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첫 확진 3주 만에 지배종이 됐대요. 신규 확진은 무려 73%나 됩니다. 와, 속도 엄청나네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채 마감이 됐고,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는 듯 했지만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미크론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거는요, 바로 국채금리 하락입니다. 전 세계 유동성 지표인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요,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1.7%를 노리다가 한때 1.3%까지 빠졌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냐? 미국에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는데 바로 오미크론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국채금리는요, 전 세계 투자자분의 유입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서 그에 따른 수요 유입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양적 완화는 진행 중인 분, 또한 이제 부양책 부분에서 약간 부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채 발행량이 적어질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지는 거 보고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미국 국채금리는요,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도, 특히 국채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5년물 국채금리가요, 11월 달에 2.4%에서 1.9%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 연동되는 금융채금리도 2.54에서 2.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채권금리 하락은요, 5년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1월 고점 이후에 대출금리가 이제 5년물 고정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금리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현재 기준금리 1.5%를 채권시장에서 반영을 했고, 그것을 대출금리 은행들이 선반영하면서 기준금리 변화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금리 전망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픽스 금리 완전 많이 올랐던데 이번 신규 코픽스 금리 1.55%로 정말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신규 코픽스 금리만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잔해 코픽스하고 신잔해 코픽스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은 여전히 3% 전후에 3% 초반에 대출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금융 환경이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미크론이 주는 효과 두 번째, 바로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한때 85달러까지 올라갔던 국제유가 현재 68달러, 60달러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 특히 어제 많이 떨어졌죠? 3%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봉쇄를 선택하고 있으면서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감소하겠네,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것이 국제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 여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인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남반부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남아 국가도 굉장히 심각해졌었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60달러 초반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잠잠해지고 나서 어떻게 반등을 했는지 아시죠? V자 형태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미크론발 이슈는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우호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채권 금리도 떨어뜨리고 국제 유가도 하락시키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장기간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 영향을 주고 다시 정상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오미크론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의 연속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불안을 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 변목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소득 국가에서 소득이 높은 국가로 노동력이 이동이 되거나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 확산은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국경을 닫는 국가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 공급 변목 현상이 길어지면서 물가가 더 오른다고 밝혔고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한 품목 중에서 가전제품이나 또는 자동차 등이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금융 지표를 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나온 모든 소식이 내년 물가 불안,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큰 악재들이에요. 자,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내년 4분기 정도부터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금 금리가 2%가 넘어갈 때 서울 지역의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들이 지금 다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예상된 상황에서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트 1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보시면 왜 하락했는지, 왜 다시 올라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